저 녹화 중간에 저거 뭐냐면 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뜨면서 끊겼어요. 그래서 새로 찍었는데 두 개로 나눠서 올리면 될 거니까 이거 살려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 언제 끊겼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가 CaCO3에서 HCl 맞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CaCl2 되고 맞죠? HCO3가 두 개로 나눠서 CO3, CO2 이산화탄소와 H2 물이 나온다. 개수비를 보면 CaCa 왼쪽에 똑같고요. 하나하나. C 하나하나 같아요. 산소 몇 개냐 하면 O가 3개네요. 맞죠? O가 몇 개고 여기? 하나, 둘, 맞나요? 셋, 딱 맞나? 딱 맞죠? 근데 보세요. 수소 몇 개입니까? 2개죠? 수소 2개예요, 여기. 여기는 1개밖에 없지요. 그럼 여기 뭐 써줘야 돼요? 수소 2개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에 2를 써줘야 되죠. 맞죠? 그럼 CL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됐죠? 여 CL 2개. 딱 맞네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1, 2, 1, 1, 1이겠죠. 맞죠? 여기 1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체가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날아가겠죠. 이렇게 뭐 날아간다 표시를 해도 뭐 수증기를 가면 얘도 날아갈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런데 이게 화학 반응에서는 왼쪽에 있는 화학 반응 그 할 때 원자 종류 개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종류 개수가 그대로 옮겨가죠. 똑같아요. 배열만 바뀌었어요. 배열만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오픈된 공간에서 했을 때 실제 저울이 절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밀폐됐다고 가정을 하고 과학에서는 크로스 결합 해가지고 그걸 더 가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뭐가 된다? 질량이 보존된다 하는 거. 날아간 기체 양을 고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밀폐된 곳에서 하면 당연히 보존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나오죠. 맞죠? 앙금 생길 때 기체 발생할 때 다 보존되고요. 격렬하게 화학 반응하는 거 맞죠? 연소, 불타는 거죠. 맞죠? 산소하고 연소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지 한번 보면 오늘 할 게 끝날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연소 같으면 교과서 보면 대부분 나무를 많이 태우는데 양초가 나오는데 나무를 할게요. 그냥 나무를 많이 태우니까 연소 반응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운다. 나무 연소하고요. 한 개 더 비교를 하라고 보통 강철솜. 강철솜은 뭐냐 하면 철을 갖다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뭐 실처럼 만든 것처럼 하는데 불을 붙이면 불을 잘 타요. 그래서 완전 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솜처럼 이렇게 얇게 잘라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실험을 해본다. 뭐 비교를 해서 해보면 만약에 열린 공간 우리가 보통 하는 뚜껑 열려있는 과학실 이런 공간 맞죠?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해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가 실험을 이런 식으로 뭐 할까요? 뭐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게 윗접시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윗접시 저울, 이렇게 윗접시 저울, 이렇게. 그리고 0점 맞춘 상태에서 이 왼쪽 편에다가 이 나무 토막, 나무를 놨어요. 나무를 놨고 오른쪽에는 뭐 강철솜.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강철솜을 놨어. 이 질량의 균형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하나, 열을 가하겠죠. 불을 태워요. 산소를 가합니다. 열을 태우면은 연소를 시켜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무는 타서 재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날아가 버려요. 재로 바뀌면서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맞죠? 실제로. 그럼 강철솜을 태우게 되면 산화되는 거니까 여기에 산소가 들러붙어요. 들러붙으면서 막 벌겋게 바뀌죠. 맞죠? 검게. 벌겋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얘는 더 가벼워지고 얘는 무거워져요. 나무를 연소시키면 열린 공간에서는 날아가 보니까 일단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고요. 젤만 남으니까 제 가볍잖아. 맞죠? 강철솜을 태우면 산소가 붙으면서 무거워집니다. 결과 이거 어야 됩니까? 저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쑥 기울어지겠죠. 눈으로 봤을 때 질량이 깨진 것 같아요. 질량 보존이. 강철솜이 무거워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맞죠? 뭐다?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뭐다? 닫힌 공간을 한다. 밀폐됐다. 또는 뭐 날아가거나 이렇게 빠진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닫힌 공간으로 봐야 돼요. 닫힌 공간으로. 그러면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 연소한 경우, 나무에 뭐가 붙은 걸까요? 그렇죠? 산소가 결합한 거겠죠? 나무 화학식 쓰지 맙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재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맞춰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나오고 탔으니까 수증기 기체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보면 왼쪽에 있는 원자 종류 개수가 오른쪽에 그대로 옮겨가 있어요.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 그대로입니다. 질량 보존된다고. 결국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로 날아간 그 무게까지, 그 질량까지 보태주면은 원래 나무 더하기 산소양하고 같습니다. 이 연소 반응도 나무를 태울 때 뭐냐? 질량이 보존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강철성은 어떻게 되나요? 강철성도 마찬가지죠. 강철성 같은 경우에도 무거워진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근데 철에 뭐가 붙었으니까 산소가 붙어서 산화철이 되면서 산화철이 되죠. 이거 이름이 산화철이죠. 산화철이 되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철하고 산소하고 합쳤으니까. 근데 철 무게하고 산소 무게하고 보태버리면 질량을 보태면 산화철하고 똑같아요. 이 화학식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철원자와 산소 개수 종류하고 개수가 오른쪽에 산화철 구성하는 거와 똑같죠.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그래서 결합한 산소량을 빼준다든지 그 산화철 무게하고 전체 결합된 산소량을 고려해 준다든지 하면 질량이 마찬가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소 반응이든 그 다음 뭡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든 또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든 간에 뭐하면 닫힌 공간에서 화학 반응식으로 분석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뭐 질량이 보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핵반응 같은 경우 이는 델타 MC 스퀘어 아인슈타인 뭐 그 얘기한 거 있죠. 수소 4개가 합쳐가지고 헬륨으로 바뀔 때 뭡니까 그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 결손이 생기고 거기에 이는 델타 MC 스퀘어니까 C 광 30만 킬로미터죠. 30만 곱하기 30만 곱하기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생기죠.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우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앙금 생기든 기체 발생하든 연소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뭐가 반응 전후에 왼쪽 오른쪽 원자의 종류하고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만 바뀌지 그 종류하고 숫자는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된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이게 연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했어요. 바이바이.